자, 여러분, 서윤호 대표와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1부를 못 보신 분들은 1부에 엑기스를 담은 동네 장사로 월 3천만 원의 순수익을 낼 수 있는 5가지 키워드, 5가지 꼭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나눴으니까 이쪽 위에 보시고 1부 꼭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2부에서는 지금 대표님께서 1,500만 원으로 장사를 시작했다가 지금은 건물주가 됐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그것도 50억짜리 건물을 짓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거짓말이 아닐까. 네. 그리고 강의도 하러 다니시고 네. 온라인 강의도 이번에 저희랑 촬영도 하시고 네. 또 인터뷰도 이렇게 나오고 또 네. 다른 뭐 최근에 했던 강의 청년 골목. 청년 골목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곳에서 가셔도 또 마케팅 강의 또 운영 강의 같은 것도 하셨고 예. 실제 이제는 이제 사업가의 길로 가고 있는데 네. 허름한 동네 가게가 어떻게 순수익 3천만 원 내고 매출 1억씩 내고 저도 이제 매장을 가봤지만 너무 구석이 있거든요. 네. 이렇게 사업가로 갈 수 있었던 3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는 첫 번째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확장인데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동네 장사인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어떻게 장사를 하셨나요?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만 생각을 했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허름한 골목에서 장사를 하고 있고 타겟이라고 해봐야 사실은 우리 동네 사람들이 방문을 하는 게 다였는데 이 동네 분들이 내 친한 친구, 가족 또 어떤 연인한테 선물을 해주고 싶다고 요청을 많이 하셨었어요. 아, 등갈비찜을? 네. 쉽게 얘기해서 택배를 보내고 싶은데 방법이 없나요, 사장님? 근데 저희는 그때 사실 포장도 제대로 안 하고 있을 때여가지고 조금 시간을 두고 완성도를 높여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포장을 이렇게 잘 만들어서 실수 없이 고객님한테 제공을 해드리는 것들을 조금 숙련을 시키고 그 다음에 배달을 좀 열심히 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준비가 됐다 생각을 했었을 때 포장과 배달과 택배를 한 가지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려고 좀 노력을 했습니다. 패키지화 해가지고 이미 그러면 맞습니다. 전국을 대상으로 판매를 하고 계신 네. 거네요. 실제 뭐 저도 이제 먹어봤지만 보내주셔가지고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게 잘 먹었거든요, 진짜로.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사실 많은 분들이 동네에서 장사를 한다면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 좀 모를 수 있거든요. 네. 오늘 좀 긴 시간 얘기는 하지 못하지만 길게 쭉 풀어서 디테일하게 설명한 부분은 고정 댓글에 강의로 했었던 내용들이 있으니 네. 그걸 좀 참고하시고 조금 간단하게 다른 분들도 조금 할 수 있도록 네. 내용을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뭐 특별해서 이 택배 밀키트를 시작하게 된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 자영업 사장님들께서 조금만 관심을 갖고 조금만 노력하고 고생을 하시면은 어려운 부분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어떤 마트나 편의점에 납품을 해서 판매를 하는 게 아니라 B2C, 그러니까 고객님들한테 직접 판매를 하고 또 우리 매장의 스마트 스토어로 판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요거를 하시려면 해당 구청이나 시청에 보건위생과에 한번 방문을 하셔가지고 방문하셨을 때 그 해야 되는 것들을 쫙 주시거든요. 그렇죠. 그 리스트를 쭉 네. 알려주죠. 그대로 하고 나서 이제 등록이 다 되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스마트 스토어를 개설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를 개설을 하고 벤치마킹을 좀 하셔야 돼요. 벤치마킹.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이거를 맞습니다. 패키지화해서 판매를 하고 있나? 사실 돈을 주고 어떤 상세 페이지를 만들 수도 있지만 돈을 들이지 않고 직접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사실 사진이 조금 필요하기는 해요. 맞아요. 뭐 우리 재료에 대한 사진 그리고 생산자 사진 이런 것들을 벤치마킹을 좀 하시고 처음부터 잘하려고 하는 노력보다는 일단은 시작을 한 다음에 계속 퀄리티를 조금씩 높여가는 방식으로 단계로 시작을 하시면 분명히 우리 매장에 사랑받고 있는 제품들이 어떤 동네에서만 판매가 되는 게 아니라 전국으로 판매가 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쌓여서 또 좋은 기회가 올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많은 분들이 조금 오해하고 있는 게 그런 것들은 좀 되게 허가가 어려운 거 아닐까 약간 이런 생각들 하시는데 네. 사실 즉판업 등록하는 거는 네. 그냥 주방을 약간만 좀 분리한다 맞습니다. 생각하시고 뭐 커튼이나 이런 것들도 또 가능하고 네. 또 그 코로나를 겪으면서 좀 많이 완화가 됐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구나 시나 시청이나 이런 데서 조금 문의하셔가지고 좀 네.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또 온라인으로 판매하시려면 통신 판매업 같은 거 네. 기본으로도 등록하는 그건 이제 뭐 신고만 하면 되는 거니까 많이 어렵지 않게 생각하셔도 되는데 네.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 거. 그리고 대표님이 그 스마트 스토어에서 다들 한번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감동식당이라고 상세 페이지 되게 어려워하시는 또 사장님들 많이 계신데 근데 진짜 상세 페이지 보면 진짜 실제로 사람들이 맛있게 먹는 장면이라든지 뭐 만드는 모습이라든지 모든 어떤 진심을 담은 상세 페이지잖아요. 네네. 그 상세 페이지를 막 돈을 많이 주고 만든 상세 페이지가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많이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대표님이 제가 봤을 때 왜 이 전국을 대상으로 한 장사도 성공했냐 하면 고객 DB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천천히 입소문이 나면서 전국적으로 좀 주문이 많이 들어오고
들어오지 않을까.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택배를 시작했다고 하지만 되게 막연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부산에 있는 사람이 감동식당을 어떻게 알고 주문을 해. 근데 처음에 큰 욕심보다는 진짜 작게 우리 매장에 오신 손님들이 여기 택배 시작했네? 라고 알 수 있게끔 그런 문구나 홍보물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동안 쌓아왔던 고객 DB, 카카오톡, 풀친, 그게 저희가 한 13,000명이 됐어요. 맞아요. 그런 것들도 이용하고 어쨌든 고객 DB는 다 이용하려고 계속 저도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조금씩 이제 고객님들이 여기 택배 했지? 이번에 시켜볼까? 하면서 조금씩 매년 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동네에서만 장사를 할 게 아니라 전국을 대상으로 장사를 하면서 어쨌든 나는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마인드셋도 되게 좀 중요한 것 같고, 대표님은 이미 그런 마인드가 좀 내재되어 있으니까 그런 꿈을 향해서 좀 계속 전진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허름한 동네 장사에서 월 3천만 순수익을 내는 사업가로 가는 두 번째 방법에는 어떤 게 있나요? 두 번째는 건물 매입입니다. 건물 매입. 사실 이게 건물을 매입한다는 게 자영업자 사장님들은 솔직히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1,500만 원으로 시작해서 50억짜리 건물까지 지금 신축을 하고 계신지 조금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리고 건물을 매입하셨는지. 제가 사실 이 내용을 이제 강의에도 넣었습니다. 네. 엄청 길죠, 내용이. 방대하고. 왜냐면은 분명히 제 강의를 들으시는 자영업 사장님들은 이런 부분도 저에 대해서 어떤 건물 매입이라는 그런 이미지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런 것들 넣었는데, 제가 Q&A 시간에 거의 청문회 수준으로 질문을 받다 보니까 정말 자영업 하시는 사장님들이 관심이 엄청 많으시고 이게 또 요즘에 많이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많이 이슈되고 있죠. 그래서 정말 또 상세하게 알려드리고,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네. 도움이 될 수 있는 선에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처음에 정말 없이 장사를 시작해서 조금씩 매출이 올랐고 장사가 잘 될 때도 있었고 분명 안 될 때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2호점이나 프랜차이즈가 아닌 왜 건물 매입을 선택을 하게 됐냐. 처음에 들어왔던 감동식당 건물이 주변이 다 굉장히 허름했었거든요. 맞아요. 허름하죠. 정말 허름했었는데 장사를 좀 잘 해나가고 손님들이 많이 오기 시작하니까 정말 동서남북으로 다 신축을 하고 리모델링은 하고 상권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장사하고 있는 건물의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예전에는 몰랐지만 어쨌든 이제 보는 법을 알았으니까 다 볼 수 있잖아요. 예전에는 관심이 없었거든요. 네, 관심이 없죠, 보통. 그냥 바뀌나 보다, 공사하네, 시끄럽다, 이 정도였는데 알고 나서부터는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했던 거는 매출이 조금씩 계속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인건비가 올랐고요. 재료비, 월세, 모든 게 다 오르잖아요. 근데 이제 화폐 가치는 점점 떨어지니까 내가 열심히 돈을 벌고 저축을 하는 것보다 물가 오르는 게 더 빠르고 화폐 가치가 계속 더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나보다 더 앞서 나간 선배 사장님들, 네. 대표님들은 어떻게 장사를 하고 어떻게 사업을 하고 계실까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책을 봤고요. 유튜브를 보고 정보들을 얻기 시작했는데 역시 계시더라고요. 강호동 대표님도 그렇고 네. 어떤 김승호 회장님도 그렇고 책을 통해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직접 만나 뵈지는 못했지만 간접 경험인데 망치를 세게 맞은 듯한 느낌이 들면서 이거를 내가 도전을 해봐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댓글도 달고 직접 찾아가고 뭔가 계속 움직이면서 이 만날 수 있는 환경, 저의 환경을 조금씩 바꿔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미나도 나갔고요. 네. 어떤 건물주가 되고 싶어 하는 그런 자영업자 모임에도 나갔어요. 네. 근데 정말 좀 소름 돋았던 거는 이 안에서 만난 사람들은 건물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 건물주가 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약간 무슨 종교 집단처럼 우리는 건물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진짜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고 거기서 좀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반대로 부모님, 친구, 주변에 있는 사장님들은 다 정반대로 얘기하세요. 근데 이분들은 건물주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건물주가 됐고 건물주가 하는 얘기들을 계속 믿고 실행하는 거를 선택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돼야만 하는 이유, 왜 건물주가 돼야 되는가, 더 장사를 조금 안정적으로 잘 하고 싶기 때문에. 그러면은 결국 어떤 인건비나 재료비 많은 것들이 올라도 건물 가격이 오르면서 내가 손님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좋은 재료를 쓸 수 있고 조금 더 퍼줄 수 있고 좀 길게 보고 오래 갈 수 있는 장사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진짜 마음을 굳게 먹고 하게 됐고요. 어떻게
그렇게 건물을 매입할 수 있었냐, 논리적으로 뭔가를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결국에는 건물주가 됐고 이런 분들을 만나고 그런 쪽에 자꾸 속해 있다 보니까 저도 좀 공부를 하게 됐고요, 발전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건물주라는 목표가 생기면서 저축을 하게 됐고요. 또 이분들과 계속 소통을 하고 있다 보니까 기회가 왔었습니다. 건물을 매입한 곳이 감동식당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좋은 물건이 또 나왔었죠. 그래서 보통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밥을 먹어도 부동산에 가서 밥을 먹고 막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부자들이 하는 얘기가. 근데 저는 그러진 않았지만 물건을 갖고 있는 분들과 계속 유대관계를 갖고 있다 보니까 물건이 나왔을 때 소개를 해주셨었어요. 그래서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 사실은 자본이 부족했지만 건물주가 되고 싶어서 계속해서 은행을 가서 대출 받을 수 있는 거, 우리 감동식당 매출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거, 또 심지어 부모님한테 부탁을 해서 어떤 담보대출을 받기도 하고 온갖 수단을 가리지 않고 내가 될 수 있는 그 1%들을 계속 모으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가능해 보였던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씩 퍼즐처럼 맞춰지더라고요. 그래서 용기를 냈고 그렇게 좀 건물주가 될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한 번에 이렇게 건물주가 될 수는 없겠죠. 하지만 마인드셋을 장착하고 또 계속 그런 유대관계를 가지면서 기회가 왔을 때 좀 잡아는 게 조금 대표님이 건물주가 될 수 있었던 어떤 가장 큰 요인이지 않을까 싶었는데, 실제로 장건 1기 출신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장건 1기 중에서 가장 활동도 활발히 하고 또 여러 사람들하고 어떤 모임도 굉장히 자주 나가시고 그러시면서 좀 건물주가 좀 빨리 될 수 있었던 그런 케이스가 아닌가 싶어요. 조금 더 정말 멋있게 나왔잖아요. 지금 보시는 이 건물이 이서윤 대표님 건물인데, 물론 같이 좀 공동투자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건물 매입까지 가면서 사업가의 길로 가고 있고, 사업소득이랑 또 부동산 소득 같이 올라갈 수 있는 부의 추월차선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걸 좀 타고 계신 것 같은데,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1,500만 원으로 시작한 동네 장사가 월순익 3천만 원을 이끌어내고 또 실제 50억짜리 건물주가 될 수 있었던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자의식 해체입니다. 자의식 해체. 이건 어디서 많이 들어본 키워드이긴 한데 역행자 책에서 나온 그런 키워드 아닌가요? 역행자에서도 많이 나오고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중요한 부분이죠. 네. 내가 성장을 하려면은 뭔가를 배워야 되고 그 배운 거를 매장에 적용을 하든가 나한테 적용을 하면서 실행을 통해서 계속해서 뭔가 성장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사실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게 매장을 운영하다 보면은 외부로 밖에 나가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매장을 계속 운영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렇죠. 또 1인 자영업자분들도 많고. 근데 저를 되돌아봤을 때 어떤 성장의 계기가 뭐였냐면 매장 문 밖을 나가면서부터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씩 쌓였던 것 같아요. 계속 쌓여나가면서 한 번으로는 이루어질 수는 없는 거죠. 네, 정말 조금씩 쌓이면서 시야가 좀 넓어졌고요. 매장에서 일만 할 때는 사실 이랬어요. 우리가 장사를 좀 잘하고 잘하고 있다고 스스로 칭찬도 스스로 하고 막 어깨도 좀 올라갔었고요. 뽕이 좀 찬다고 하죠. 왜냐면 주변 사장님들이 여기만 항상 장사가 맞아. 잘 돼. 손님도 항상 줄 서 있고 그러니까. 여기만 돈 벌어가 이제 이런 말들을 아니에요 라고는 하지만 좀 자신감도 굉장히 넘쳤었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세미나 한번 가볼까? 이제 그냥 갔는데 혹시 그게 똑사모 세미나인가요? 맞습니다. 첫 번째 그러면 거의 2년이 넘은 건데. 맞습니다. 그죠? 그때 대표님이랑 처음 뵀네요, 저도. 네, 맞습니다. 맞아. 사실 그 권프로님 뵙고 싶어서 갔는데 깜짝 놀랐던 게 네. 굉장히 잘하시고 또 유명하시고 그런 대표님들이 와 계시더라고요. 수십억 매출씩 하고 계시는 대표님도 맞습니다. 와서 듣고 실행하고 하신다고 하죠. 근데 이제 좀 부끄러웠던 게 그런 분들이 굉장히 겸손하시더라고요. 엄청 겸손하시죠. 네. 거기서 조금 이제 강의를 듣고 돌아오는 길에 형이랑 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더 열심히 하고 더 노력해야겠다. 동기부여가 또 더 네. 계셨구나. 반성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생각이 좀 교차하면서 이제 집에 가는 길에서 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머릿속에 아이디어들이 네. 또 팍팍팍 떠오르셨고. 그런 것도 있지만 내가 알고 있었는데 나 알고 있어, 나 다 알아 이러면서 하지 않았던 것들, 그런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이런 강의나 세미나 특강이 엄청 특별한 비기보다는 기본에 집중돼 있고 어떤 포인트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결국에는 뻔한 얘기가 정답이 아닌가, 그리고 기본이 정답이 아닌가, 그거를 어떤 사람은 나 알아 하고 쳐내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게 정말 중요했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실행으로 옮기는 힘, 그런 것들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대표님도 본질을 강조하는
좋아하는 입장이긴 하신데 대표님이 거의 9시간 동안 강의한 내용들은 제가 커리큘럼도 보고 안에 내용도 다 보고 이제 강의도 봤지만 뻔하지 않았습니다. 뻔하지 않았고 많은 사장님들이 분명히 적용만 한다면 매출도 오르고 마진을 많이 넓힐 수 있고 실제로 이제 사업가로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틀을 마련할 수 있는 강의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런 유튜버 콘텐츠로는 다 얘기하기가 힘든 구조가 되죠. 왜냐하면 9시간짜리를 실제로 근데 9시간이 넘잖아요. 맞습니다. 다 잘라내고 질문 답변하는 것들도 엄청 인사이트가 많았었는데 그런 것들도 다 뺐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강의들을 좀 많이 들어보시고 고정 댓글로 링크 들어가셔서 한번 들어보시고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자, 이렇게 그러면 세 가지 저희가 얘기를 해봤는데 전국을 대상으로 장사를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부동산 가치까지 내가 가져가는 것, 내가 만든 트래픽을 내가 가져가는,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 가치니까 그걸 이제 말씀해 주신 거고, 세 번째는 자의식 해체. 내가 물론 잘하고 있겠지만 나는 아직은 우물 안에 개구리일 수도 있고, 또 관점을 달리하고 시야를 좀 많이 넓히신 거. 실제로 근데 대표님을 제가 2년 전에 처음 봤을 때랑 지금은 다른 사람이에요. 아, 정말요? 정말 다른 사람이에요. 지금은 어엿한 어떤 사업가의 그 포스가 뿜어져 나오는데 대표님이 이런 노하우를 좀 또 제 콘텐츠를 통해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말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앞으로도 많은 분들한테 영향력을 미치고 도움이 되어주는 그런 사람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대표님 같은 분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뭐 어떻게 보면 좀 양성하는 게 제 꿈이자 또 많은 자영업자분들한테 도움을 주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표님의 진심이 많은 자영업자분들한테 조금 와닿았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한테, 제 구독자이기도 하시지만 어쨌든 한번 조언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언. 네, 조언. 왜냐면 대표님처럼 되고 싶어 하는 자영업자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동네에서 아직은 혼자 일하고 있고 한 달에 200~300만 원 정도 매출로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이 꿈과 희망과 목표를 준다는 게 정말 그분들한테는 황금 같은 목적의식을 갖게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진짜 건물주도 될 수 있고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성공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조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지금 장사하고 있는 것도 그렇고 감동식당이라는 이 식당의 위치가 많은 자영업 사장님들이 그러하듯이 좋은 위치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서 굉장히 멀어 보이는 그런 꿈들을 많이 꿨었던 것 같아요. 내 목표는 1억 매출인데 1,500만 원 매출일 때 2~3시까지 설거지하고 집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잠만 자고 또 7시에 나와서 갈비 끓이고 이런 하루하루가 계속 반복이었었거든요. 근데 결국 그 하루하루를 부정적으로 내가 되겠어? 이런 것보다는 진짜 좀 긍정으로 한 분 한 분 고객님들 모시면서 음식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소통하고, 누가 봤을 때 뭐 저렇게까지 하나 싶을 정도로 열심히 하다 보니까 권프로님도 만나게 됐고요.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면서 그 영향들을 제가 좀 이렇게 흡수를 해서 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비록 지금 매장에서 열심히 설거지하고 있고 음식하고 있고 그럴지라도 절대 꿈을 잃지 말고 꼭 목표를 적어서, 힘든 상황이지만 그 목표 보면서 한번 힘내고, 이런 작은 습관들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 진짜 되게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사실 사람이 하루에 좀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한 5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중에 95%가 무의식의 생각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들을 다 하게 되고 내 머릿속에 기억은 나지 않지만 항상 안 좋은 것들만 생각을 하기 마련인데, 5% 이제 의식적인 생각들 중에서 긍정적인 것들을 많이 생각하면 그런 95%의 무의식의 생각들도 전염이 돼서 긍정적인 마인드, 긍정적인 어떤 목표 이런 것도 세우게 되는 거니까 대표님은 그걸 실현한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뭐 강의를 통해서 또 많은 분한테 좋은 메시지를 주시고 계시고, 또 이미 그 강의를 보신 분들이 후기를 또 남겨주셨고 뭐 단톡방에도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러니까 좀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고, 다음엔 또 다른 걸로 한번 또 강의를 기획해도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또 다음에 또 유튜버에 나오셔도 또 되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들도 많은 것 같고, 어쨌든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